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및 정론 집필을 해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먼저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시장님 시정 방침인 사람 중심 행복 여주와 여주시 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추구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위기 의식을 느껴 소통과 혁신을 통해 협치의 정신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군에 찬 결단으로 3가지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주 세계보, 이포보, 여주보, 강촌보 해체를 적극 반대하며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시장님의 입장 표명과 향후 범시민 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여주 시민의 보호 해체에 따른 설문조사 후 의견 반영과 환경부에 건의한다라는 제목으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4대강 보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농업 국가였던 우리나라의 치수는 국가 주요 정책의 하나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습니다. 4대강에 보를 설치하는 이유는 논밭에 물을 대기에 편리한 수면 높이를 얻고 가뭄철에도 농업 용수를 확보하여 물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였고, 강한 태풍이 올 때 댐 조절을 통해 국민들의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4대강 보를 설치한 것입니다. 4대강 보 해체는 현 정권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가기관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여주 지역 3개 보가 해체되면 농업용수 고갈 우려와 태풍이 몰려오면 큰 피해가 또다시 올 것입니다. 여주에는 여주보와 강천보, 이포보 등 남한강을 중심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생명의 젖줄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주의 3개 보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보고 있고 어족 자원도 늘어나면서 수질이 좋아져 시민 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유익한 보를 해체하려는데 대많은 여주 시민과 사회단체에서 반발과 아울러 프랑카트를 개첨하여 무언의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시장님은 보았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달 환경운동연합 회원일 때 이포보에 올라가 보 설치 반대 입장을 몇 년간 하셨는데, 지금은 시장님 입장에서 볼 때 여주 시민들의 생활에 유익함을 주는 3개 보를 해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이번 환경부 조사위원회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조사평가위가 왜곡된 환경부 주장만을 전제 조건으로 달고 여론조사를 호도한 것으로 경인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인일보에서 보면 지난 2월 환경부에서는 보 가운데 3개를 해체하고 2개의 보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1항, 보의 효용성이 부족하고 2항, 보가 없어도 물 이용에 어려움이 크지 않으며 3항, 수질 생태계가 개선되고 4항,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내용을 고려했다. 기하께서는 이 처리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를 이런 식으로 했고 이렇게 질문한 답이 동의한다 81.8%, 동의하지 않는다 18.2%로 나왔습니다. 시장님, 이 질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하려면 전제 조건 없이 지역민과 농업인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4대강 16개 보 해체에 대해 1항, 보 해체에 대한 수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다. 2항, 보 설치 이후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다. 3항, 4대강 보는 가뭄과 홍수 조절에 매우 효율적이고 수자원 확보에도 꼭 필요하다. 4항, 4대강 물은 농민과 어민들에게 생명수다. 당신은 보호 해체를 찬성하십니까? 이런 전제 조건을 달고 조사하면 아마도 90% 이상이 보호 해체는 반대하는 답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번 환경운동연합의 여론조사는 처음부터 보호 해체를 전제 조건으로 놓고 한 조사라며 믿을 수 없는 조사라고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1972년도 대홍수 때 여주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우기시 강물이 남한강 둔치를 넘어 논밭으로 강물이 밀려와 농촌은 농작물 피해가 엄청났었고, 여주 시내는 시청 앞까지 배를 타고 다녔고, 하동, 창동, 홍문동까지 지붕에까지 물이 넘쳐 옷 하나 못 건지고 비참하게 홍수 피해를 입었던 72년도를 시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본의원 집도 지붕까지 물이 차올라 숟가락 하나도 못 건진 경험을 했습니다. 여주 시민들에게 큰 불행이었고 악몽의 순간이었습니다. 여주 시민들에게 큰 불행이었고 이 악몽의 순간을 또다시 이 3개포가 해체되면은 또다시 그런 악몽이 올까봐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박용구 군수님 때 충주댐이 넘쳐 수문을 연다면 또다시 여주 시내가 물바다가 된다고 해서 시민들은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시절, 이제는 3개포가 설치되면서 태풍, 홍수 걱정, 가뭄 걱정 안 하는 여주시 시민들의 고민과 고통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여주의 보를 해체하면 엄청난 주민 피해가 또다시 올 텐데, 시장님, 여주 시민을 위해 보 해체 결정 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사전에 미리 여주 시민을 위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4대강 환경부 조사위원회는 금강, 영산강 해체 이후 평가에 적용한 평가 체계를 연말까지 한강과 낙동강 보는 준용해서 결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여주 시민과 지역 농업인, 어업인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히 시장님, 국회의원님, 의장, 도의원, 시의원 모두 당적을 떠나서 여주 시민의 이익을 위해 한강의 보를 해체한다는 발표 전에 여주 시민들이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연말 안에 확정되면 큰일 아닙니까? 독일의 라인강에 86개의 보가 있고, 영국의 템즈강에 45개의 보가 있고, 프랑스 세누강에 34개의 보가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대표적인 강의 보를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유용하게 활용해온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자연강으로 되돌려라, 구석기 시대의 자연강으로 되돌려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4대강 보 사업은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5년 재임 기간 동안 수많은 업적을 많이 쌓았는데 4대강 사업을 성공시킨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대형 태풍 루사가 와서 246명의 국민이 사망하고 2003년 화폐 기준으로 5조 3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 6만 3천 명 인명피해와 함께 재산 피해를 초래해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또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도 태풍 에우니아가 와서 40명의 국민이 사망하고 이재민 수가 1009세대 2481명이었고 재산 피해는 1조 8344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경제적 재산 피해를 보았습니다. 두 번 태풍에 7조 1344억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대한민국은 본 것입니다. 또한 태풍만 오면 해마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이재민 피해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우리나라의 주택과 논과 밭은 폐허로 변했던 것이 4대강 16개 보가 설치되면서 홍수 피해가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4대강 보 완성 이후 어떤 태풍이 와도 홍수 피해가 있었다면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역사를 이명박 대통령이 22조 원의 예산으로 3년 만에 일궈낸 사업이었습니다. 태풍, 홍수, 가뭄을 해결해주는 4대강 보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부인하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로 여주에 있는 보를 해체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시장님은 여주 시민들에게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정부는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데도 형식적이나마 최소한 공론화위원회를 거쳤으나 이번 4대강 보 해체에는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무시했습니다. 이런 오만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은 결국 국민에게 크나큰 재앙으로 올 것이 명백합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의원이 10명 중 8명이 4대강 보호 설치를 반대했던 인사인 만큼 공정하지 못한 조사라고 봅니다. 함께 참여하는 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4대강 사업 보호 설치 반대 투쟁에 앞장선 환경운동가에서 여주시장으로 당선된 후에 3개보, 2포보, 여주보, 강촌보 해체에 대한 시장의 분명한 반대인지 찬성인지 입장 표명과 또한 3개보 해체에 따른 장단점과 향후 개선 대책, 대응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보철거에 따른 3개보 관광객 유치 감소와 여주 자원인 남한강 둔치개발 계획, 여주 수상센터 리틀 야구장, 파크골프장 건설 운영 등 차질 우려로 문화관광의 도시 이미지 실추 우려 대책 방안과 또한 기존 수도권 규제 개선 제외되어 사후에 약방문격이 아닌 여주 특성,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적 근거 마련, 기본 용역 타당성 조사 후 시민들의 보호 해체 여론 설문조사와 아울러 범시민단체 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환경부의 사전 시민 의견을 반영 건의 제안하는데 시장님이 꼭 동참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재부 예비 타당성 제도 개편 발표 및 경기도 8개 시군 수도권 재해 정부 건의 중 여주시 수도권 규제 개선 제해에 대한 집행부 사전 대응 행정 책임론 제기와 향후 여주시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단계별 계획 수립 아래 연대하여 범여주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강력 항의를 건의한다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개선에 대해서 여주시는 그동안 수도권 상수원 보호라는 명분 아래 각종 규제에 묶여 수십 년간 정체 퇴보하는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지난 4월 22일 한국일보 등 김포, 파주 등 8개 시군 수도권 재정부 국토교통부 건의 언론 보도로 이번 수도권 규제 개선 재지역에서 여주시는 경기도로부터 완전히 토사구팽 배제당하고 말았습니다. 여주시는 수도권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대한 각종 개발도 허가 과정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고 전체 인구 16.7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농산어촌 지역인 여주시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중첩 규제를 묶였고 남한강으로 인한 규제로 반세기 동안 도시발전 정체로 머물러 있습니다. 자연환경보호전 개발 제한, 상수도 보호, 온갖 중첩 규제로 견뎌내야 하는 동안 여주 시민들은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시장님, 경기도 수도권 제 건의지역에 여주시 미 포함이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낙후 지역을 경기도에서 먼저 여주시를 보듬었어야 했습니다. 양평과 가평군 두 개 군과 시군 확대 시 여주시를 배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인구수, 농사 종사 비율, 균형 발전, 사업 대상 등 지역 현실에 고려하지 않은 경기도의 처사라고 봅니다. 양평 인구는 11만 6천 명, 여주는 11만 1,000명, 인구수도 양평이 5천 명이나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설치도 양평은 5개, 여주는 2개 역사 설치를 했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도 낙후된 지역입니다. 경기도 2차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대상도 양주시, 파주시, 김포시, 연천시, 포천시, 동두천시가 들어가므로 8개 지역이 수도권 제-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예비 타당성 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는 농산 어촌 지역 기준을 군 지역으로 한정하지 말고 균형 발전, 사업 대상, 인구 농업 종사자 비율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경기도에서는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농업 종사 비율이 양평 14.20%, 가평 14.20, 연천군 16.61, 여주는 16.78%
프로로 다른 지역보다 농업 종사 비율이 더 큽니다. 인구를 보더라도 여주시는 수도권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31개 시군에서 27번째로 인구가 적습니다. 계획재정부에서 제시한 농산어촌은 군을 말하는 것이 아닌 저발전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요즘 시장님을 보면 몸은 상당히 바쁘신데 실적과 성과가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버스 떠난 다음에 손흔든다고 발표 후 사후에 약방문격으로 사전 준비성과 대응 체계가 미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또한 가시는 곳도 많고 보고 오시는 것도 많지만 여주 행정이 여러 곳에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한축구 종합센터 유치에 총력을 다했지만 최종 우선 협상 탈락과 여주시립미술관 건축 일몰, 28억 국도비 반납, 여주 청소년 수련관 이전 계획에 따른 기존 설립 취소, 예산 낭비, 여주 남한강 신륵사 출렁다리 도비 98억 건설 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단계별 추진 청사진 미비 등 종합적인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어느 핵심을 잘 파악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와도 소통이 잘 되어야 하는데 유관상 소통도 협치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 선거 때 이재명 도지사님이 당선이 되고 이항진 시장님이 당선시켜주면 여주에 엄청난 발전을 시킬 거라고 약속하는 연설을 들었습니다. 또 올 연초 신년사에 이재명 도지사는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는 인사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한 규제 연계형 지원 제도를 도입해 동지역과 북부지역, 낙후지역의 균형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이재명 도지사의 약속에 여주가 뭔가 변화와 발전이 오겠다는 희망과 용기를 가졌었는데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인 것 같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규제에 따른 많은 희생을 감내해온 여주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계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방안 발표와 경기도 수도권 제8개 시군 국토부 건의 시 여주시 배제에 따른 사전 집행부 담당자의 준비 부족으로 무능함의 극치인 행정 책임론 제기와 그리고 여주시 수도권 규제 개선, 제1반 현황 문제점 대책, 그리고 향후 여주시가 어떤 방식으로 대중앙정부, 기재부, 농축산부, 건의문 및 항의서, 호소문 전달, 공청회 토론회 등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통해 범여주 시민운동으로 전개해서 중앙부처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건의 제안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여주시에서 오악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 및 토지 보상평가 등 문제점과 재조사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으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사람 중심 행복 여주에서 시민 한 분이라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악천송지구 도시계획 환지 공람이 지난 2018년 1월경에 있었습니다. 구획 정리 사업지 2필지에서 200평을 가지고 30년간 상가로 운영하고 계신 애치도회가 있습니다. 국도 대로변의 첫 번째 상가로 최고의 위치에 있었는데 애치도회를 처음 환지 공람 당시 첫 번째 토지를 공원으로, 두 번째는 D건설 토지로, 세 번째로 토지에 애치도회를 둔갑시켰습니다. 첫 번째 애치도회가 다음 공원으로 두 번째 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밀려났습니다. 민원인이 형평성의 이의를 제기한 결과 다시 첫 번째 원위치로 다시 애치도회가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D건설 토지가 애치도회 다음으로 있었던 토지라면 첫 번째 공원, 두 번째 애치도회, 세 번째가 D건설 순으로 토지를 배정해야 순리라고 보는데 D건설에 우선권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하고 D건설과 미리 협의하지 않았으면 우선권을 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선권을 준 부분에 대해 우선 공정하지 못한 부분 지적하니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치도의 1차 토지 가격 평가에서 주변 시세 반영이 없는 터무니없는 최저평가 평당 27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도 대로길 건너편에 485 2-는 공부상은 지금도 애치도회보다 현저히 가격이 낮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2018년 4월에 평당 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반면 애치도에는 평당 270만 원의 1차 평가되어 환지 및 토지 감보율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공사 현장에도 토지 보상 평가가 있어 토지주들에게 억울한 보상이 안 되도록 시세 반영을 최대한 적용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세 토지 가격에서 누락된 부분을 찾아 꼭 반영시켜 한 시민이라도 억울해서 분통 터지는 일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애치도회가 2차 토지 가격 평가에서는 최대치 이상으로 평당 490만 원대로 토지 가격 평가를 받았습니다. 1차 평가는 270만 원, 2차 평가는 490만 원으로 최대치 이상으로 이렇게 격차가 많은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격차 때문에 감보율이 김영자 부장님, 잠시만요. 김영자 부장님. 김영자 부장님. 가지고 있던 토지를 감보율로 김영자 부장님. 5분 더 드리면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5분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 36평을 여주시에서 다시 사서 매입하라고 하는데 2차 확정 시세 평당 490만 원에 매입하라고 하니 토지주 입장에서 억울해서 죽을 지경 아닙니까? 1차, 2차 불합리하게 토지 평가를 맞춰놓고 36평을 490원에 1억 7천만 원에 매입하라고 한다면 시장님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큰길 국도변 도로 준주거 토지는 순서대로 100만 원 넘게 차등을 두었고 또 바로 뒤 붙은 토지는 편차가 거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쪽 주거지역도 조금은 편차가 있어야 납득이 갈 텐데 편차가 안쪽 토지는 없습니다. 애치도에는 환지 배정에서 1차 토지 평가는 최저가격으로 평가했고 2차 평가에서는 위치가 가장 좋다는 이유로 모든 부분에서 거품을 만들어 44% 감보를 만든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애치도에는 지금 현재 개발되기 전에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데 1차 감정평가에서 뒤쪽에 있는 토지와 같은 가격으로 시세 반영 없이 토지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한 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 처음부터 다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감보율 조정,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님, 현재 애치도의 토지 위치에서 도면을 보시면 바로 뒤쪽에 있는 343의 3, 343의 1 위치의 애치도에는 4% 감보율을 적용받아서 5개 필지에 모두 배치를 받았습니다. 애치도에는 470평 정도의 4% 감보율을 16평 정도 빠지는데 여주행정에서 이 부분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4% 감보율 적용시켰다면 도로, 공원,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광장이 설치되고 채비지 매각으로 공사비도 충당해야 하는 사업인데 토지주들의 토지 감보로 충당되는 사업에 470평에 16평 4% 빼면 공원, 주차장, 도로, 놀이터 그리고 공사비가 충당할 수는 없어 적자가 나올 텐데 S도에는 기본 감보율도 전혀 적용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의혹이 가는 중요한 사안이니 시장님 집중적으로 이 부분도 꼭 의혹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애치도에는 1차 감정평가사 가격이 평당 263만 원, 2차 감정평가사 가격 280만 원, 1차와 2차 17만 원 차이가 나서 4% 감보율을 받았고 바로 앞에 있는 애치도의 땅은 1차 평가에서 270만 원, 2차 평가에서 490만 원, 1차와 2차 차이가 220만 원 차등이라 감보율을 44%, 애치도에는 S도에보다 무려 감보율이 11배 격차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오학 도시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서 시정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장님이 슬로건으로 내건 사람 중심, 행복 여주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심각한 피해의식에 밤잠을 못 자고 있는 억울한 시민 편에서 귀담아 듣고 문제 해결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론 집필의 언론인 여러분, 저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있는 사실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저로서는 의원님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의원님들의 입장과 다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또한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사실 규명에 있어서 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여주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점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자 부의장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으로 정부의 4대강 6개 보호 설치에 따른 여주에 있는 3개보,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해체에 관하여 다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는 도중에 제가 요약으로 받은 질문과 다르게 좀 더 방대한 내용을 질문하셨기에 답변하는 도중 제가 잠시 메모를 하면서 답변 드리는 점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포보에 올라갔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이포보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것 하나 수정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하시는데 이게 정부의 급한 결정 아니냐, 그런 거에 반대한다. 따라서 공론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공감합니다. 정부의 급한 결정도 저는 절대 반대하고요. 또 어떤 사실이 아닌 급한 결정도 무조건 반대합니다. 세계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답은 이겁니다. 여주 시민을 위하여 결정한다.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그 영향 범위가 너무나 광대하고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것조차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긴 시간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외국의 경우 100년이 넘도록 해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을 불과 3년 만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추진한 사업의 결과 현재의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씩 따져보고 어떤 것이 여주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지 시민 여러분의 뜻에 받아서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답변의 결론입니다. 세부적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정부가 보호 해체를 결정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중앙정부에서 여주보에 있는 3개보를 해체 결정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중앙정부 어디에서도 저에게 3개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적도 없고요, 이거에 대하여 자료를 전달해 준 적도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5월 28일 환경부 현장 대응팀은 4대강 보호 해체 반대 여주시 추진위원회와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자리에서 환경부에서는
한강수계 보호 철거에 관한 진행 사항은 없고 9월까지 보호 개방 계획도 없으며 올해 말 보호 처리 방안 제시한 발표 시에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중앙정부에서는 한강수계 보호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호 철거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의 입장을 밝히라고 하시는 것도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여주시장으로서 여주 시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에 있는 세 개의 보는 타 지역의 보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한강수계에서 오직 여주에만 있는 세 개의 보에 대하여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를 해체할 것이냐 또는 철거할 것이냐라는 흑백 논리로 여주시 의견이 갈라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서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결론을 내리고 내 이야기가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으로서 저는 사실 큰 도움은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여주시와 여주 시민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그 결정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논의하고 논의하여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김영자 의원님은 물론이거냐 여기 계신 의장님을 포함한 7분의 의원님들 모두 함께 참여하시는 공론화위원회 그리고 지금 저 방청객에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보호 해체와 관련돼서 생각하시는 분들 또 이것과 관련된 전문가들 또 우리의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여주에 있는 세 개의 보,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하여 의견 수렴 단계, 논의 단계, 결정의 단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그 결정에 따라 여주시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제도 개편 발표 및 경기도 8개 시군 수도권 제외 정부 건의 중 여주시가 수도권 규제 개선 제외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하여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문제는 여주 시민들과 함께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입장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였고 그에 대하여 강력 항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지난 4월 23일 기사를 통해 처음 사실을 접하였고 이에 대하여 저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유검의 뜻을 넘어서 강력 항의하였습니다.
직접 이재명 도지사님을 만나 항의하였고 경기도 의회는 물론 경기도 출입 기자들에게도 브리핑을 하며 여주시의 부당성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틀 뒤인 4월 25일에는 기획재정부, 5월 8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개편한 지침을 시행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기획재정부는 정책성, 경제성, 균형 발전성을 기준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개편한 지침의 핵심은 평가 대상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고 현 수도권 중에서도 접경 도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해 평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은 접경 지역으로, 가평군, 양평군은 농산어촌 지역으로 분류돼 수도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만은 읍면으로 구성된 군 지역이 아니라 동지역이 있다는 이유로 단지 그 이유만으로 명단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경기도는 기획재정부가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8개 시군을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난 50년간 경기도지사를 비롯 여주시에서도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관련 규제 완화를 계속 건의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요지부동인 상태는 분명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안타깝게도 지난 6일 대한축구협회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우선 협상 대상에서 여주시가 안타깝게도 빠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수도권 지역으로 2곳이 선정되었는데요. 2곳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제가 추진하면서 다양한 각도로 정보를 접하였는데요. 사실은 3곳으로 압축되어 있다. 그중 2곳, 여주시를 포함하여 2곳 수도권 지역은 물론 들어가 있고 지방의 1곳과 3곳이 집중 경합 중이다. 왜냐하면 대한축구협회 직원들도 그렇고 평가단도 그렇고 축구협회가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유리하다. 따라서 수도권에 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추가 지원책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도 여주시는 너무나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지원책을 사용하였습니다. 발표되기 전날까지도 여주시는 강력한 후보지 중 하나였습니다. 수도권 중에 저희와 다른 김포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거기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신 분은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이 엄청난 재원은 물론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약속까지 하셨다는 후문이 있고 보면 아마도 축구종합센터의 유치에 있어서 수도권에 있었던 김포시와 여주시는 매우 근접해 있었던 건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종합센터의 선정에 대하여 여주시가 그 평가에 잘하고 잘못한 것은 도를 넘는 이야기고 말을 해서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김영자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시가 비수도권에서도 제외되어 수도권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그에 따른 불평등한 평가에 따른 문제가 이번에 반영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지적하신 이 문제에 대하여 여주시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따지고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유필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지금 방청석에도 참석하셨는데요. 이 통장 협의를 비롯한 여주 시민들의 열렬한 성원은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번 비수도권 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들 그리고 시의원님들 여주 시민들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학 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 순서 기준, 토지가격 평가와 감보율 조정 등 재조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셨는데 그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시민 한 분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환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토지에 대한 보상 없이 개발 전후의 토지 가격을 평가해 환지 계획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채비지를 매각하여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환지 계획은 수립 시 종전 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지 전 토지가 공공시설용지 및 채비지로 계획되면 토지는 다른 지역으로 환지 위치를 지정하는 것 또한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H도의 토지는 계획 수립 시 소하천 예정지역으로 환지를 줄 수 없는 공공시설인 광장으로 계획돼 다른 지역으로 환지 이동이 불가피했습니다. D건설 회사 토지는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한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된 계획이었습니다. H도회가 종전 토지 환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2017년 4월경
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소하천 기본계획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11월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해 종전토지 위치로 환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토지가격 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지 전 토지평가는 위치, 용도지역, 이용상황, 공시지가, 지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산술평가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토지가격 평가 시 1차 평가는 정리 전 토지평가이며 2차 평가는 개발이 완료된 후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계획에 반영된 준주거용지와 일종 반주거지역, 공공시설계획, 개별 필지의 위치, 도로 접근 조건,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H도에는 위 조건을 충족하는 최상의 자리로 1차 평가는 정리 전, 2차 평가는 정리 후 토지평가 금액으로 최고의 가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토지가격 평가가 부적합하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저도 그분들과 몇 차례 면담을 가졌고요. 그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에 따라 여주시에서는 2019년 1월 감정평가 환지계획서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한국감정원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당시에 저와의 면담도 있었고 한국감정원 그 위원님들과입니다. 현장에는 유필선 의장님과 한정미 의원님도 현장을 함께 현장 조사에 입회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 민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가 통보되면 그에 따라 환지 계획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덧붙여 좀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말씀을 들어보면 심정적으로 공감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했던 일을 따져보시면 될 텐데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 위에 민원인들을 위하여 더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행정기관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사실 이 답변으로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민원인들이 하실 것은 이젠 소송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도 드렸습니다. 저희가 소송에 대한 것도 검토해 봤는데요. 그 소송의 내용은 여주시가 잘못했다는 패소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재판부에서는 아마 민원인에게 요구하실 거고 민원인들께서는 이러한 복잡한 평가 기준과
과정을 넘는 이 속에서의 문제점을 세세히 찾아내셔서 여주시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런 정황 증거를 따지고 보면 이것은 뭐 소송전이라 제가 미리 어떠한 의견 드리는 건 조심스럽지만 그 승소 가능성이 과연 높을까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원님들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하여 정말로 깊이 있게 고민하여 억울한 점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개선의 노력이 혹여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저희들이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영자 의원님께서 소중하게 질의해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보충 질문 방식으로 질문 있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보충 질문 방식으로 1문 1답 하시겠습니까? 보충 질문을 한 다음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문 1답으로요. 네, 그게 보충 질문입니다. 보충 질문 방식으로 1문 1답, 1문 1답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그 분명한 의지를 기대했었는데 시장님의 어이없는 답변에 개인적으로 몹시 비통함과 자괴감을 느끼며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심도 깊은 정확한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은 마치 여주보 해체를 찬성하시는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주 시민들을 위한 시장님의 답변이라고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 해체와 관련하여 여주 시민들은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보 해체 결정이 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장님이 여주 시민들을 위해 정확한 여론조사는 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네, 제가 의원님 정말 부탁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하겠습니다. 그건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론조사의 부작용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여론조사가 뭐 49대 51로 나와버리면 51이 옳아. 그럼 49는 틀려. 이렇게 이제 여론이 몰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학조사에 따라 보면 과학조사 사실이 없이 그냥 단순 여론조사라면 60%는 과학조사와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님, 경우에는 잠깐만 제가 답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장황한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그래서 여론조사는 아까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여론조사는 할 의향이 없으시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건 여론조사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 네. 예. 그런데 그러면 수도권 제해지역에서 여주가 사전 대응을 미리 안 하고 안일 무사한 주의였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여주가 당했듯이 이 4대강 보 해체가 지금 시장님은 아무 결정도 안 났는데 왜 이거를 걱정하는 듯이 왜 발언을 하냐는 뜻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 벌써 이미 이 환경부에서는 이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의원님 말씀드렸잖아요.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식적인 공문, 사실관계 이것을 통해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정에 의해서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SNS 상에서 돌아다니는 어찌 보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이야기로 여주시 정책을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금방 저는 시장님 제가 답변에 그런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의원님- 정말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여주시에서 지금 시민들이
거의 90%는 저는 이거 지금 반대한다고 봅니다. 보호 해체. 근데 정말 시장님이 이 보호 해체 나기 전에 같이 시민들하고 동참해서 이 시장직을 걸고 같이 동참할 수 있으십니까? 반대 해체에? 자, 그것도 이런 겁니다. 자, 먼저 죄송하지만요. 의원님께서 먼저 결론을 내리시고 그 결론에 너는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한테 강요하시는 듯 들립니다. 제가 근데 그것도 그냥 얘기를 함께 나누시자는 거예요. 왜냐면 이 얘기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관계가 확인됩니다. 뭐냐면 제가 이 보호 해체냐 마냐 논란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 공직자분들에게는 얘기를 드렸던 건 이건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추진 중에 있는 거 여주의 미래 도시형에 있어서 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트램 도시 열차죠. 그 열차의 한 구간은 여주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묻는 잠깐 답변하고 전혀 틀린 장황한 소리로 지금 시간 길지 끌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에 문답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라고 그랬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그런데 그것도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주보 위로 트램, 즉 철도가 지나가게끔 지금 구상 중에 있지만 그것을 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타당성을 통과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당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무수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시장님, 거죠. 엉뚱한 답변으로 이 시간 회피하지 마십시오. 다시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6월 13일 날 물관리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 모르면 지금, 모른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그렇게 없어요. 파악도 안 하시고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계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지금 다 조사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관리법이 6월 13일 날 공포가 되면 7월 중으로 물관리위원회를 구성이 됩니다. 7월 중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물관리위원회가 30명 되는데 15명 환경부 직원으로서 당연직으로 15명은 환경운동가들로 구성되고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물관리위원회가 할 일이 먼저 금강과 영산강, 오개보 지난번에 해체를 결정해놨습니다. 이미 5개 보는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강의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해체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영산강, 순천보, 죽산보 5개 보는 2개는 해체하고 2개는 완전 개방이고 1개 부분은 해체로 결정이 물관리위원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설업자들이 해체하는 건설업자들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 안 되고 있고 이미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주가 지금 5개 보를 해체하고 결정해 놓고 환경부에서는 이걸 물관리위원회가 인준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주에 있는 한강하고 낙동강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보 8개, 여주 한강의 보 3개,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여기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금년 안으로 해체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체라고 결정나면 이거는 막기가 힘듭니다. 그러기 전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발언을 한 것이고 여주 시민들이 해체하기 전에 해체한다는 소리도 없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시장님 말씀하시는데 해체나면은 끝장이기 때문에 해체나기 전에 여주 시민들은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고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현수막을 걸고 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시장님이 이거를 정말 막을 의향이 있으시다면 정말 시장님 직을 걸고 막겠습니다라든가 찬성한다든가 반대한다든가 그거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장은 11만 명의 대표입니다. 확신하십시오. 지금 김영자 부장님과 시장님이 일문일답하시는데 그 원활한 회의 진행에 의해서 방청하신 분들께서는 규정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나 야유나 어떤 대답을 하시는 분은
우리 회의 규정에 따라서 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안내드렸고요. 다시 방청석에서 가만히 듣는 건 좋습니다만 어떤 발언이나 행동이 있으시면은 우리 회의 직원분들은 퇴정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릴 때까지 조금 의견이 좀 다르시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지속적인 그리고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에서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발언 시간 제한은 없는데요. 한 분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발언에 간섭하는 행위는 오히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안 된다고 사례됩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을 하시는 중에 일문이 끝나기 전에 또는 일답이 끝나기 전에 중간에 발언에 간섭하시는 행위는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지금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 4대강 여주에 있는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 이거를 해체를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그것 말씀만 해주시고요. 정말 여기에서 지금 해체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데모하시는 분들이 여주 지역사회에서 많으신데 같이 동참해 주셔서 환경부 장관님을 찾아가서 해체를 안 하겠다는 그런 거를 받아오실 수 있으신지 네. 답변 드려도 될까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팔당숙의 7개 시군 국회의원님들과 조창간담회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발언하시고 오늘 의회 답변이 있어서 제가 사회에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서 저는 발언할 기회를 얻고 발언하고 왔습니다. 7개 시군은 바로 요 근처에 있는 시군이죠. 근데 오늘 우리 지역에 있는 정병국 국회의원님, 송석준 이천 국회의원님, 주광덕 남양주병 국회의원님, 조웅천 남양주 갑 국회의원님, 임종성 광주을 국회의원님, 소병훈 광주갑 국회의원님, 김영우 가평포천 국회의원님이 오셨습니다. 7개 시군의 시장군수 다 참석했고요. 오늘은 저희 의회가 열려서 여주시의회 의장님만 참석 못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도 이겁니다. 환경부에서 어떤 경우에도 물 관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님들 7명 모두 강력 질타했습니다. 오늘이 환경의 날이기도 하고요. 하다못해 물관리 정책도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게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약으로 핵발전소에 대해서 반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이상 건전됐나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을 의원님도 질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론화위원회를 의장님, 개최했습니다. 시장님 발언은 제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저런 답변 들으려고 제가 이 시정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의원님 죄송한데요. 의원님이 원하시지 않는 답을 한다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할 기회도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을 그럼 중단할까요? 여주시장님은 여주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뽑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주에 이렇게 현안 사항 정말 심각한 현안 사항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그러니까 여주시 시민들이 지금 궁금한 거는 시장님이 이거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겁니다. 이 보 세 개 보를 그거 말씀하시기가 뭐가 어려워서 장황하게 다른 말씀으로 자꾸 돌리는지.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 안 하시면 그냥 해체 찬성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은 여주시에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게 제 의견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생각과 입장에서는 원전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설 중인 원전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결정하시니 전격 수용하셨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열렬한 지지층은 보해체를 원전에 반대했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뜻과 다른 결정에 그분들의 반발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였다는 것이죠. 저는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에 따라 추진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환경부의 답변을 제가 얻어내는 것은 하겠습니다. 여주 시민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보해 결정은 하지 않겠다. 이거는 받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여주시의 현재 보해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램까지 계획하고 있는 제가 그 결정을 내리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주시장은 시장된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은 잘못하면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보를 해체하는 걸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해체를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시장님 발언 됐습니다. 그만큼 들었으면 됐고요.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여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해체를 환경부 얘기를 들을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주 시민들이 결정할 일이고 여주시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봅니다. 여주 시민이 필요한 이 보를 어떻게 시장님이 같이 이거를 여주 시민들하고 힘을 합해서 이걸 막을 생각은 안 하시고 장황한 변명만 들어놓으시니까 지금 답답해서 그럽니다. 전 김춘석 시장님은 그 대신 공군 사격장 확장한다고 정부에서 했을 때 정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머리까지 삭발하고 국회의원서부터 시의원, 도의원 다 힘합해서 공군 사격장 저지 대모를 총 벌기를 여주 시민들과 시장님이 했습니다. 시민들도 한마음이었고 김춘석 시장님도 그 리더십에 빛이 났습니다. 그게 여주 시장님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여주 시민들이 원하면 여주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입장이 시장님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뽑아줬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시민들이 거의 다가 이 4대강 보호 해체를 지금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방 곳곳에서 아우성이고 이거 보호 결정 나기 전에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전부 나서고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을 합했는데 시장님은 지금 장황한 소리로 변명하시고 이거를 막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시장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여기 오시면 시민들도 판단하시겠지만 이거 결정 난 후에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정이 됐다면 이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여주 시민의 뜻과 다르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여주시가 잠깐만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제외된 그 문제에 대하여 제가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정부 부처를 방문해서 항의하는 단체장은 거의 제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여기 지금 이장 협회장님도 와 계신데, 이장 협회장님께서는 사실은 강력 같이 싸워주시겠다 얘기했는데 제가 감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 데모죠. 데모 하시자고 자꾸 그 얘기 내시고, 그렇게 저도 실력 행사를 하고 싶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농번기이기도 하고 주민들께서 막 이렇게 나오셔서 떼약볕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것보다 다 되셨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여러 가지 정부 핑계 대시는데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여주시 3개보는 시장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주 시민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뜻 잊지 마시고 하시고, 또 공주시장님은 지금 세정보 해체 결정에 6월 7일 날 KBS, MBC, SBS 3개 방송사들과 토론회를 한다고 합니다. 공개 토론회를 통해서 공주시장 임기 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체 못한다는 시장님의 분명한 의지를 공주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다수 여주 시민들도 지금 이양진 시장님이 이런 의지를 보여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좀 더 진행해 말씀드리면서 제 뜻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장 협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우리 시민들의 이건 정말 정부가 잘못됐거든요. 너무 명명백백합니다. 우리 싸울 수 있는 명분도 아주 높습니다. 왜 우리 여주 시민들을 정부 부처에 가서 데모한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답변도 공세값뿐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으로서 저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해보고, 그리고 근거도 찾고,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계산된 다음에 그것마저도 시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함께 하실 수 있는지도 또 말씀드려서 하나씩 하나씩 밟아 나가는 것이 시행정의 합리적인 결정이고 추진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무리한 추진은 반드시 무리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마음 먹고 있지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론화위원회로 결정하신 것처럼 시장의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가는 것이 여주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적절하고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해체한다 하더라도 여주 시민들과 이거 총동원해서 해체를 막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을 듣고 싶었고, 여주 대다수 시민들도 그 약속을 듣기 위해서 정말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이렇게 시장님의 답변이,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온 것은 해체 반대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말 이 한강관리청이나 환경부 장관한테 가서 한강에 있는 이포보, 여주포, 강천포는 절대로 해체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공문을 받아오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똑같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방적인 결정은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의원님 답 아닌다면은 다른 것이 없다, 내 말만이 옳다라고 들리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나 시장은 쉬운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의 답은 단 하나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정말로 넓은 범위의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결정에 의원님도 참석하시니 과정에 의원님께서 시민들을 설득하시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주장도 하셔서 의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은 저는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여주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님 답변은 들어보나 마나 계속 그 장황한 저거로 정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답을 더 듣기 거북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준비한 그 사진 좀 올려놔 주세요. 사진. 수문만 물을 1.5m, 150m 뺐어도 저렇게 많은 그 어패류들이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물을 빼는 바람에.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은 겁니다.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물을 빼가지고 저렇게 다 죽인 겁니다. 저것도 지금 사는 거를 그 사람 용역을 사가지고 골랐는데 나중에 이제 말썽이 나니까 뒤늦게 용역을 사서 했는데 저것도 거의 다 죽은 거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다 죽었습니다. 수문만 빼도 이렇게 생태계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박석순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보가 있음으로써 물이 상당히 더 수질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찌꺼기는 가라앉고 거기 지렁이가 있어서 많은 고기들이 많이 더 서식을 하고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고기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동영상 좀 올려놔 주세요. 동영상. 환경이 나쁘다고 물 나쁘다고 한 거는 잘못된 거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주에서 환경부에서 조사해 간 게 수천에서 해갔다고 합니다. 웅댕이에서.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여주에서 어촌 계장입니다. 천명 중입니다. 네. 이 한강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시겠어요. 예, 여기서 자랐습니다. 58년 됐으니까. 근데 어업을 좀 하시고. 예. 어촌 계장님이신데 고기 잡으면서 평생을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남한강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 옛날에 자연강이었을 때보다 수질이 지금 나빠졌다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음도 많아졌고, 그래서 생기면서 어부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게 수질이 지금 나쁘다. 그래서 뭐 해체한다 이런 소리가 들려서 네. 지금 걱정이 되잖아요. 여주 사람으로서. 이 여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부가 정말 여주에 이득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수 피해라든가 수해 피해 같은 게 전혀 없고 이런 상태고 지금 관광 자원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이거를 누리고 있고 또 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 만족스럽게 고기를 잡고 있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게 수문이 해체가 되면 그 어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지장을 주죠? 저희는 아예 배를 못 다니고 생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왜요? 수심이 기본적으로 1m도 안 되고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군설이기 때문에 강이 일자예요. 물살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그걸 개방하게 되면 사고는 대형 사고가 납니다. 유속이 빨라서. 상당히 빠릅니다. 그럼 지난번에 그 수문을 10차례나 환경부에서 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 더 조명인데 그거는 환경부가 국민학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어패를 다 폐사시키고 거기에 아주 생태계 모든 게 다 수건 박살이 났습니다. 그 후로 지금 어부들이 생계를 유지 못할 정도로 수상을 감소했어요.
이렇게 다 죽었어. 양쪽에 다 죽었죠. 물 빼면서 그 모래사장에 있던 가슬기라든가 이 조개가 다 죽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거 환경부인데 환경을 중요시하는 부에서 그거를 갖다 대책을 안 세우고 있습니까? 그렇죠.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찍어갖고 의원님한테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갖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기장을 맡고 나서 수질 검사를 하시는 거를 좀 보셨습니까? 저 여러 번 봤습니다. 수질 검사를 할 때 원강에서 안 하고 저 수천 세종대교 밑에 수천 분치에서 수질 검사하는 걸 서너 번 저한테 들켰습니다. 그럼 거기는 웅댕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고인물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제가 거긴 가서 수질 그건 이제 검사를 하죠? 환경 단체에서 수질이 오염됐다는 증거를 하려면 거기서밖에 할 데가 없죠. 환경단체에서는 그렇죠. 거기서 원강에서 안 했습니다. 원강에서 안 하고 네. 그럼 원강에서 한 팀은 어떤 팀들? 원광대학교에서 왔습니다.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교수하고 학생들이 와서 수질검사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올해도 또 옵니다. 그리고 이제 붕어나 피레미 샘플로 피 검사해서 오염이 됐나 안 됐나 측정합니다. 근데 대화 중에도 오염이 안 되고 제가 직접 들었고 이제 필요한 자료를 제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깨끗하고 이 저기 생태계가 이렇게 오염이 안 됐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 수천의 그 웅댕이만 검사를 해가지고 가서 오염된 물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먼저 환경부에서 지금 주무관이 왔을 때도 제가 그 얘기 똑같이 했습니다. 너네가 수질검사할 때 여기서 했다. 그 사진이 나한테 있으니까 원강에서 수질검사를 왜 해라. 거기서 했다고 보십니까? 환경부에서 변명이 없죠. 왜냐면 오염이 됐다는 증거를 찾으려면 찾으려면 웅댕이에서 그렇죠. 검사를 해야지 나오니까. 그렇죠. 고인물이 거기 항상 보여 있습니다. 365일. 장마 때만 좀 흐르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언제든지 진실은 밝혀진다고. 그럼요.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늘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예, 동영상을 보시면 그 원강에서는 전혀 물이 썩지 않은 것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부에서 조사해 간 거는 그 수천의 웅댕이 그물을 해가지고 가서 그게 이제 오염됐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글쎄요 실질적으로 어업을 종사하시고 어업계에서 지금 남한강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시는 분이 저렇게 발언을 하신 걸 보면 이 남한강이 수질이 좋다는 거가 증명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 남한강 수질 지금도 오염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려도 될까요? 그 전제는 아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물이 고여도 물이 깨끗해진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전제가 되면 물을 다 가둬야 깨끗해집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물을 고이게 해도 찌꺼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괜찮다 했는데 이것이 바로 큰 문제입니다. 지금 팔당댐조차도 그러니까 팔당댐을 해체해야 되냐 마냐를 사실은 연구진에 의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돌변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새 미세먼지와 같이 제어할 수 없는 단계가 오게 되면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주 남한강에는 실지렁이를 비롯해서 사급수에나 살만한 아주 안 좋은 생물종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이포보가 방류할 때 그때 나오는데요. 그땐 저는 그 현장에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 제기를 한 사람도 저입니다. 그때 어민들도 저를 다 보셨습니다. 일방적인 수문 개방이 해서는 안 된다. 서서히 수문 개방을 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저도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니 속마음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같이 볼을 가두어서 오염부하량이 서서히 증가하게 되면 여주시는 앞으로 꼼짝도 못하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점입니다. 결국 물이 고여서 썩게 되면 여주에는 단 한 방울의 오염원도 배출 못하게 합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남한강에 내에 있는 오염 부하량을 줄이는 겁니다. 오염 부하량을 줄여야
여주시에 집이라도 짓고 공장이라도 만들고 제대로 된 학교라도 만들 거 아닙니까? 참 가장 큰 문제는 4대강 보호 오염과량의 총량의 증가의 문제입니다.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정책은 그 하나의 정책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2차, 3차 또 다른 문제가 뒤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주시가 취해야 될 입장이 여주 시민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를 묻고 따져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중앙정부에 따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들 때도 당신들 마음대로 만들고, 그래서 선량한 시민들께 찬성하라고 해놓고, 해체할 때도 자신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고통받은 여주 시민에 대하여 사과하고, 여주 시민을 위하여 어떠한 봉사를 할 건지, 어떠한 노력을 할 건지, 어떠한 예산 지원할 건지, 어떠한 개발 계획을 세울 건지 그에 대하여 답변하라.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답입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 나아가서 여주시장이 해야 할 입장이고 태도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과 제가 논쟁을 하게 되면 제 생각을 계속 말씀드리게 되고, 그 말씀드리게 되면 조금 전처럼 사실에 의하지 않는 것이 만약에 제가 답변하지 않으면 시민들께서는 저것이 사실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까 봐 제가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의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만 답변하게 됨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 사실은 시장님 말씀에 시장으로서 확인된 말만 드릴 수밖에 없음을 정답을 찾을 겁니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이 굉장히 김영자 부장님, 파견 나오셨는데, 김영자 부장님, 예. 지금 10시 반부터 한 90분째 그 일밀답 포함해서 그 시정 질문하고 있는데, 뭐 계속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해했다가 점심 식사 후에 뭐 다시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요거는 끝나고 그럼 이거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후에 또 하시겠습니까?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보호 만들기 전에는 한강이 물이 수질이 나빠서 은어가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은어가 지금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자연강이었을 때보다 지금 4대강을 하고 물이 더 좋아졌다는 증거로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촌계에서는. 오늘 답변은 시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기다렸는데 그런 답변이 아니고 정말 알쏭달쏭한 말씀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뭐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많은 분들이 판단할 것일 거라고 봅니다. 정말 저는 이런 일은 공주의 그 시장님처럼 정말 시장님 직을 걸고 당신 임기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해체를 하는 거는 막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저는 시장님한테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엉뚱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해체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주가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 수도권 제 지역에서 여주가 들어가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사전 대응이 안일 무사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경기도와 여주 행정과 시장님이 소통이 안 되었는가를 증명해 준 결과라고 봅니다. 2018년 6월 13일 선거 후 1년간 경기도 도지사님하고 단 한 번이라도
진솔하게 여주 발전과 여주 문제점을 대화를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양진 시장님이 당선된 후 타시군 시장 군수와 만나는 각종 협의회가 13개나 있습니다. 이런 협의회를 찾아다니며 시장 군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주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와 소통을 해서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여주시 발전에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재정부와 농림축산부 관련 부처를 방문해도 안 될 경우는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수도권 제외에 여주 배제된 것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해서 비수도권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농산 어촌 기준을 현실화해달라고 대통령께 건의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주시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범여주 시민운동으로 함께 대응 방안을 찾아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시장님이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거는 제가 경기도에서는 기재부 기준에 대한 것을 요구한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기재부가 그 접경 지역의 그 6개 도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산어촌 지역 2개 지역, 양평과 가평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8개 지역이죠. 8개 지역을 제외시켰는데, 그러니까 국경 지역은 이제 휴전선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니네가 이제 피해를 보니 수도권 지역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으로 예비 타당성 때에 뭔가 이 수도권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을 보완하겠다. 그 다음에 양평하고 가평은 쉽게 말하면 농촌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기재부가 발표한 걸 그것을 그대로 이제 경기도가 그렇다면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제기를 한 게 문제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얘기하기를, 아니 그 여주 왜 빠졌냐라는 걸 이제 따져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금방 김영재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경기도지사님하고 뭐 만나냐 안 만나냐 잘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면담했을 거예요. 그날도 이제 아침에 신문을 보고 바로 이제 서울에서 일정이 있었는데 오후에 경기도로 내려가서 항의하겠다 이렇게 바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신문에서 나온 얘기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경기도로 내려가면서 도지사님 정도 되시면 이제 뭐 일정이 없지 않습니까? 일정이 꽉 차서 절대 이게 뭐 오후에 내려가면서 연락한다고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시간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굉장히 생각보다 아주 긴 시간을 저하고 할애하면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주의 발전 방향에 대한 얘기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나눴죠. 근데 얘기는 이런 얘기는 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할 만하다, 이해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 나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회에 가서 얘기한 것과 또 도청 브리핑실에 가서 또 얘기한 게 얘기고요. 이때까지도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겁니다. 왜냐면 이게 원인이 뭔지 몰라서. 근데 이제 우리 관계 부서에서 분석은 참 잘해온 거예요. 제가 이제 기재부에 내려가면서 이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결국에는 무리한 시 추진이 사실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주시라는 것, 즉 3개 동지역으로 된 것이 이제 문제인데, 기재부에 가서 이제 그 해당 그 담당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장님이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는 드문가 봐요. 엄청 심각하게 따졌거든요.
한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결국엔 드러난 게 있어요. 결국 농림수산식품부의 원인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따져봤더니 그 규정이 있어요. 뭐냐면 기재부에서는 그 읍과 면 지역으로만 된 지역을 농산어촌 지역으로 한다. 만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만자. 그래서 이거는 너는 잘못된 규정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은 바로 저기 그 농림수산식품부에서의 있는 그 규정을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림수산식품부의 규정을 바꾸면 그걸 변경을 할 여지가 있냐? 그랬더니 그럼 자기들은 바꿀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에게 얘기하면 좀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일 힘센 데가 사실은 국토부요. 국토부에서 국토부보다 더 뒤에서 힘센 데가 이제 기재부라는 거예요. 기재부를 좌지우지하는 게 KDI이고요. 그 시스템에 대한 건데 기재부가 잘 안 바뀔 거다. 간단하지는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도 또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농림수산식품부로 간 겁니다. 농림수산식품부로 갔더니 이제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왜 여주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주시가 이제 그 16.8%인가요? 오늘 있는데 16.8%인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농민 비율이 제일 많고요. 농민 인구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따지고 또 농산어촌 비율이 농산촌 비율이죠. 그게 99.5%입니다. 0.5%만 도시 지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라고 따져 묻고 그러면 이 규정 법에 보면 1항은 읍면 동지역으로만 한다고 2항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의해서 정하는 규정이 있어요. 요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여주시는 우리 농산어촌이다. 도시지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읍면동 지역만 이 농산어촌에 대한 개념이 있지 이 시군 지역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따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소송할 수 있는 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과장님이 저를 상대로 뭐 행정 내규에 잘못했다고 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고 제가 과장님에 대해서 소송할 수 없듯이 그건 행정 내 시스템의 문제라 소송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까지 또 찾아졌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법을 따지는 법제처에 해석까지 요구하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까지가 확인된 겁니다. 그럼 법제처에 따져가려면 이제 이쪽에서 이 이론적 기반이 됐던 수많은 어떤 연구 논문이나 또 정책 회의나 또 법을 만들었던 제정했던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것을 지금 현재 찾아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건 이런 복잡한 과정 속에서 이게 벌어진 일이라 그렇고요. 실제 정부 측 인사들은 제가 이렇게 따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워합니다. 왜냐면 여기 우리 그 의원님들과 이 관계부처 이 공직자님과 방청객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99.5% 되고 31개 시군에서도 가장 농민 인구가 많은데 여주는 여주시라는 이름으로 계속 시 입장으로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그 부처도 이제 따져 물을 때 당하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측해서 얘기하기는 뭐한데 자기들도 여기까지 따져 들어볼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뭐 하나 더 넣는 것은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미처 못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제가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약 지점은 있습니다. 이제 논리의 이제 정부의 지점인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주시가 뭔가 발전하려고 하면 이런 논리를 피죠. 거기는 자연보존권이고 농산 어촌이 많고 농림 지역이니까 너네는 도시 지역으로 발전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르는 거고요. 또 농림 지역이고 우리가 노령화되고 뭐 산업도 없고 그러면 우리에 대한 혜택을 좀 주세요. 세금 그 예산도 더 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복지 혜택도 더 주고 우리 인센티브 같은 거죠. 이런 걸 더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이쪽에서는 이런 거죠. 아니야, 당신들은 수도권 지역이야 라고 논리를 전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226개 지자체 중에 시급에서 이렇게 농산어촌 지역이 가장 높은 것은 여주시가 제일 높은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군과 군시, 시군 지역을 다 통틀어더라도 이렇게 농민의 인구가 높고 농산어촌 지역이 높은 걸로 보면 그 전국 평균보다 상회하는 농민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결국 어떤 걸 기준으로 당신들이 이걸 정했냐라고 따져 들어갈 수 있는 많은 논거는 갖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뭐 여주시장 이양진이가 대응 못한 거 지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좀 제가 보기엔 좀 그건 좀 곤란하지 않나 좀 싶고요. 의원님도 지금 적극 참여하시는 것처럼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따져봐 주시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따지고 갈 때 그 경기도에 있는 우리보다 좀 더 인구가 많은 시군 바로 인근에 있는 그 시장님들이 그래요. 갈 때 나도 데려가지 왜 같이 혼자 그랬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응의 수위나 대응의 속도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최초일 뿐 아니라 가장 빨랐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 외 지역에 대하여 제외해서 여주시의 어떤 발전을 가로막게 한 기재부의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고 그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축산부의 규정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것과 더 이야기할 건 국토부 규정이나 제반 법에 대해서 더 연구하여 반드시 이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정엽 회장님도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주 시민이 함께 똘똘 뭉쳐 움직인다면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전의 정보가 불통이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처럼 사전에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로 여주 시민들은 지금 그동안 억울하게 옥죄어 왔는데 정말 울지 않으면 젖을 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정말 지금이라도 시민들과 함께 시장님이 이 문제를 대처를 해서 잘 풀어나가서 수도권 제 지역에서 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그 오악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 및 토지 보상 등 문제점 환지 방식으로 토지에 대한 보상 없이 개발 전 전후의 토지 가격으로 평가해 환지 계획서에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1차 평가에서 시세 반영을 최대한 적용해서 보상을 해야 하는데 1차 평가에서 270만 원으로 평가된 부분이 시세 반영이 잘 안 됐다고 보고 이 부분이 터무니없는 부적합한 평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S도에 470평에서 4%, 16평 정도 감보율이 빠지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H도에가 토지주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채비지 매각 공사비나 주차장, 공원, 광장, 어린이 놀이터 이것도 충당해야 되고 또 오악천성지구 도시개발 그 채비지 매각 공사비도 이 감보율 속에서 해야 되는데 감보율이 470평에서 4%
겨우 16평뿐이 안 나왔는데 정말 이렇게 오악천송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면 이건 완전 적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470평에서 간보율이 4%뿐이 안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직접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면 수사를 의뢰하십시오. 근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도 그거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평가한 게 아니라 아까 공공기관에서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땅은 반이 이게 사라져버린 거고요. 어떤 땅은 한 4%밖에 안 날아간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되니까 똑같은 업을 하시던 분이 이제 너무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이해가 돼서 공직자들 불러서 그 방법을 계속 강구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금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평가기관을 2군데에서 하고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부정한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건데요. 또 하나는 또 이것도 사실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 행정기관의 행위 자체가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합리적인 기준, 제도에 의해서 그것이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문제이거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하게 되면 그 문제는 행정행위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게 판단입니다. 따라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이해 수준에서는 벗어나지만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갖고 뭐라고 하긴 좀 뭐하고요. 그것이 제도 개선에 의해서 다음에는 변화될 수 있지만 현행 제도에 의해서는 제도의 한계라고 할까나요? 또는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아닐까라는 것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이해 당사자가 이제 방청객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요.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해봤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권한으로도 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외부 기관 드렸어요. 제가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했는데 이게 자꾸 이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외부 기관이 왔어요. 그랬더니 외부 기관한테도 이게 왜냐면 제가 발언 수위가 왜냐면 이게 내부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저분들이 너무나 억울해 하시니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더니 그 공직자 그 외부 평가자가 약간 정색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에 우리를 얘기하냐 딱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제도에 의한 기준에 따라서 일만 합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딱 그래서 제가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것도 내부적인 말씀 드리고요. 왜냐면 그거는 해드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그 평가기관이 실제는 이 기준이 있다면 최대 폭으로 이 시민을 위한 측으로 이렇게 해석 가능한 영역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는 있는 것만 보고 있는 대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장님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왜냐하면 470평에서 간보율이 4% 나온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행정이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표현을 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부회장님? 일단은 그거는 공학적이고 계산적인 거니까 관련 부서장이 나와서 그러면은 저도 이해를 못하고 이 부분을 그 피해자 당사자 민원인도 이해를 못하고 시장님도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아니, 어디서 이 문제를 이해를 찾아야 못하는 되죠? 부분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보니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누구는 간보율이 적고 누구는 많고 하니까 이걸 그냥 단순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하시는 거는 이제 도로와의 관계, 옛날 토지 가격, 수많은 이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주시가 하는 게 아니라 제3기관에서 한 것을 여주시가 받아서 일을 하더라라는 것까지 제가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 기준 자체가 우리들이 보기엔 그런 것 같아도 저쪽에는 아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제3기관에서 한 것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행정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냐면 건축을 지을 때 기초가 어쩌고 이건 뭐 건축 관련하신 분이 하는 거지. 그걸 일일이 제가 뭐 비율이 어떠니 저쩌니 제 기분으로 따져볼 수는 없겠다. 이런 얘기와 비슷합니다. 참 여주시청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이 정말 납득이 안 가고 시장님도 지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4% 간보율을 나온 거는 이 애치도에는 200평 땅에서 88평이라는 것이 간보율 44% 나왔습니다. 바로 붙은 땅, 바로 뒷땅에서 470평에서 4% 간보율 나왔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질의도 하고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시장님 공무원들이 어디서부터 정책적으로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 정책이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하나 풀어서 이 실마리를 해결해 주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뭐 법적으로 하셔야 된다 소송을 하는 방법뿐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의장님 지금 그런 소리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왜냐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처음 답변에 왜냐면 이런 걸 합리적이라고 한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남는 건 소송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답변에 명확하게 답변을 좀 드려야 되는 거지 뭐 아닌 걸 아니고 긴 걸 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워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그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부서장이 더 잘하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길고 복잡한 과정이 있으니 뭐 부의장님이 참석하시는 그런 어떤 또 다른 어떤 이런 의회에서 의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조사를 좀 더 하시고 거기에서 차분히 좀 풀어가시면 어떨까요? 왜냐면 지금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은 반드시 여주시가 그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제안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서장에 의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이후에 그거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또 그것이 금방 말씀하신 의혹 제기하신 것 자체가 적절한지 여부를 그때 또 따져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정평가사를 여주시의회에서 수고비를 드리고 이거를 한번 재검사를 할 의향이 있는데 의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여주시에서 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네, 이 문제는요. 지금 그 본 질문에서 달아졌던 동일 질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보충 질문이라고 쓰는 게 새롭게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 그 질문하고 답해서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 좀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오늘 본회의 끝났을 때 어떤 방법을 가질 수 있는지를 추후 협의해 보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부의장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안한 감정평가사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시의에서 할 수 있는지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걸 있는지 없는지 예. 그 자체를 포함해서 오늘 본회의 끝난 다음에 새로 그 일정을 잡아서 추후로 논의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부의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그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도의 단독 4% 간보로 주변 토지와 이미 형평에 어긋나는 도시계획 도면 작성이 되었고 예치도의 간볼 원인이 한국감정원에서도 조사가 되었듯이 확실한 문제 근거가 있는데도 여주시청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저는 회피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도시계획 도면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쳐주시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해주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이 행정소송으로 여주시를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이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해주셔야 하는데 소송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시장님이 소송이 아닌 문제 해결 협의로 해서 이 결정을 찾도록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거를 찾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 답변 드려야 되나 안 드려도 되나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소송에 대한 거는 먼저 얘기한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저희 거의 할 건 다 했다. 이 말씀 드리고자 한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를 또 한번 잘 따져보셔라 라는 거고요. 그 소송을 하실지 여부에 대한 자료 제공도 우리가 충분히 다 해드릴 거라는 거예요. 민원 입장에서. 그것도 또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떤 문제가 사실 걸려 있냐면, 민원 제기에 의해서 올스톱 시켜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기통신 상하수도 가스 지적 확정 측량이 완전히 보류되어 있어서 다른 분들의 재산권은 또한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의 고민입니다. 한 번에 이제 민원도 또한 중요하지만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다수의 민원이 지금 어찌 보면 대기 상태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 점 또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막는 건 누구의 민원에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기를, 누구의 민원이 또 다른 문제의 원인처럼 보여지지 않기를, 양쪽이 충돌하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발언을 맨 처음에 제가 자제하는 것은 뒤에 이런 배경이 있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또 이해해 주시고요. 자꾸 이제 이걸 질문해 주시면 저희는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또 다른 어떤 민원이 어디서 발생되는구나라고 이게 표현하게 돼서, 그래서 제가 보면 그것이 과연 적절할지 여부도 또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점 또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은 시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의회에서 감정평가사를 세워서 했을 때 그 예산 세워주시겠습니까? 그럼요. 어제 얼마든지 아시고 그거는 제도에 의해서 보장된 거면요. 저희가 예산도 하고 동일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속. 해주시겠습니까? 계속 반복 네, 하지 마시고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추후로 얘기하기로 한 거니까 저 회의에 그 합의된 내용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그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감정평가사를 여주시에서 세워서 다시 재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